원래는 빵을 안 좋아했어요. 저는 사실 단 거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밥순이라고 별명이 있을 정도였는데 이상하게 막 빵이나 피자, 초콜릿, 살이 진짜 이렇게 빨리 찌는 음식들 만화 보면은 이렇게 띠용띠용띠용 상상하는 그림 있잖아요. 그 안에 음식이 항상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성공적이었던 바디 프로필 촬영 그 이후 갑자기 찾아온 폭식과 이상식욕, 대부분은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뺀 살인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체중과 몸 상태에 강박과 우울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꼭 해야 한다라는 강박증도 생기신 거예요, 그럼? 사실 좀 생긴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약간 부정하고 있는 단계기는 한데 제가 뚱뚱했을 때 받았던 농담들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게 좀 딱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살이 찌면 옛날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에 바디 프로필만큼 살을 빼야 된다는 아니더라도 살이 찌면 안 된다라는 강박들은 어쩔 수 없이 생긴 것 같아요. 강박도 있었고, 그러니까 폭식증이 좀 왔었어. 진짜 이걸 왜 먹지 싶은 것까지 다 먹는 거예요. 그냥 되게 놀라울 양을. 많이 먹은 날에는 다음 식사 조절하려고 하는 거랑 떡볶이 보면 아 이거 그래도 칼로리 높은 음식 이런 칼로리에 대한 생각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급하게 몸을 만들고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를 엄격하게 제한했고 이런 식단이 쉼없이 2-3개월 이상 지속되다 보니 음식에 대한 강박과 폭식증이 야기되었습니다. 바디 프로필을 찍은 후에 어떤 후유증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네, 경험 제대로 했죠. 일단 크게 음식에 대한 욕망이 엄청 강해져가지고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지배를 했어요. 그냥 밥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초콜릿이 둥둥 떠다니고 편의점 가서 막 잔뜩 초콜릿을 사서 입에다 다 넣고 있고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음식이 나를 먹는 순간이 또 오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뭐 치킨도 먹고 마카롱도 먹고 막 이런 것도 먹다 보니까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고 나서 후회하고 왜 이렇게 내가 조절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게 내가 지금 다이어트 후유증을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실행했던 치팅데이로 인해 위는 늘어나게 되었고 어느 순간 참았다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에 익숙해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다가 폭식으로 인해 요요가 온 것을 넘어서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체중 증가 외에 또 다른 후유증을 경험하셨나요? 일단은 가장 크게는 생리주기 돌려놓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부정출혈이 처음에 있었어요. 생리하는 시기가 아니었는데 약간 피가 보여서 좀 놀라가지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바디 프로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되게 극단적으로 많이 뺀 사람들이 생리불순도 많다.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어쨌든 너무 힘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밀어붙여서 살을 더 뺐었는데 그러니까 생리를 안 하더라고요. 바디 프로필이 끝나고도 한 2달 넘게 안 했어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단 체지방을 좀 올려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먹고 일단 좀 정상 체중으로 돌려놓으려고 했었는데 그런 게 제일 후유증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뭔가 좀 여자로서 말하기 좀 어렵지만 생리를 안 하는 거예요. 살면서 생리불순을 겪었던 적이 없었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디 프로필 1차를 찍고 최근에 2번째 바디 프로필을 예약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식단을 쪼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고 바로 생리를 안 하는 거예요. 하겠지 하면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아 내가 지금 호르몬 쪽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싶어서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지금 체중이 좀 많이 빠지셨다고 하셨죠? 네. 짧게 빠르게 네. 뺀 적이 있어서 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살짝 좀 떨어져 있는 소견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상이 있으면 약을 좀 드셔야 되실 수도 있고, 그런 스트레스 수치나 이런 것들이 이런 생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거를 좀 복구하기 위해서 좀 건강한 삶을 살고자 바디 프로필을 결국 2차는 중단을 하고 지금은 운동은 꽤 꾸준히 하면서 좀 건강한 일반식들을 많이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50kg 밑으로 내려가면서 강아지가 이렇게 딱 스치면 그 자리 그대로 빨갛게 올라온다거나, 강아지가 이렇게 오면 얼굴이 쫙 올라온다거나, 강아지가 근처만 와도 눈이 빨개지고 이러더라고요. 알러지 약을 거의 달고 살았었어요. 그거는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멍이나 이런 게 정말 안 들었는데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 그런 뭐 바벨이 살짝 스친다거나 아니면 뭐 바닥에 무릎이 좀 닿는다거나 하면 멍이 바로 생기더라고요. 급격한 몸의 변화,
운동 피로의 누적, 스트레스, 여기에 획일화된 섭취 음식으로 인해 우리 몸의 기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아프고 힘들다고 이상 신호를 보내보지만 계속되는 생활 패턴에 급기야는 기능을 끊어버리거나 내 몸을 스스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분명 운동도 하고 굶지 않는 정석 다이어트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니었을까? 그러면 이런 후유증을 겪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비정상적인 몸을 바라보고 비정상적인 식단과 운동을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식단이 계속 거의 똑같잖아요. 뭐 닭고야 마지막쯤에는 소고기로 바꿔도 체중이 좀 증가해요. 닭가슴살보다 소고기가 기름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끊고 진짜 딱 닭고야만 먹어서 영양소 종류 자체도 너무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바디 프로필 끝나고 나서도 저는 제한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만 먹고 내일부터는 그래도 식단해야지. 빵도 이 빵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음식 제한이랑 시간 제한을 둬서 그게 제일 컸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제한을 둬야지 살이 더 잘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제한을 둬서 잘 안 됐다. 안에 있던 욕망들이 그럼 오늘은 많이 먹어야 돼. 내일은 못 먹을 거라는 생각. 쌓여진 음식 욕망이 폭발을 했고 보상 심리가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다이어트 정말 멘탈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옆에서 아무리 누가 운동을 얼마나 해라, 밥을 어떻게 먹어라 해도 제 스스로가 흔들리고 좀 무너지게 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폭주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스트레스나 강박들이 벗어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살이 찌는 것 같더라고요. 바디 프로필 촬영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 이들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 바디 프로필 준비 과정의 실패를 받아들이고 나에게 맞는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는 그런 후유증을 좀 어떻게 극복을 잘 하고 있는지, 현재 근황은 어떠신지? 확실히 이전보다 많이 극복이 됐고 결제를 하지만 가끔 감정적으로 조금 더 먹을 날도 있고 나아지고 있는 과정. 사실 제가 원래 서울에서 혼자 살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살다 보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 편의점을 나가고 배달 음식 계속 찾아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내 몸이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습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폭식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내가 했던 방법들이 있을까요? 힘들거나 뭔가 막 지치거나 그러면 음식으로만 푸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뭐 향을 좀 피워본다든지 아니면 강아지 산책을 나가본다든지 제가 좋아하는 거에 방향을 조금 더 다양화 시켜보자.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집착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제한해서 제가 계속 더 먹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제한을 하지 말자 해서 그냥 일단 아무 음식이나 먹고 싶은 걸 먹자. 내일은 식단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계속 그냥 빵 먹어도 돼.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 근데 저는 좀 이번에 느낀 게 혼자 있을 때랑 누구랑 같이 있을 때가 좀 차이가 컸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누가 내 상태를 좀 체크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이런 마인드 컨트롤 자체가 되니까 폭주하던 습관이 없어지고 그냥 배고프면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건강한 음식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훨씬 괜찮더라고요. 식단에 약간의 자유도를 둔 이후 강박증이 많이 개선됨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느리지만 그 이후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 느린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의미 있고 값진 발걸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필 찍은 이후에 좀 나에게 있어서 달라진 점? 식사를 조금 시간에 맞춰서 먹으려고 하는 거는 좀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뭐 끼니도 대충 챙겨 먹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샐러드 같은 거 항상 좀 챙겨 먹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그래도 좀 속 편안한 음식들을 좀 찾는다거나 단백질도 좀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건강을 생각하게 됐고, 두 번째는 바디 프로필 준비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서 뭐든지 좀 잘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얻었거든요. 그런 한 자신감 부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저는 그냥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바디 프로필을 계기로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이었고 운동이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워요. 그냥 제 스스로 활력도 되고. 일단 몸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정말. 그리고 살이 찌고 나서도 웨이트를 계속해서 그런지 똑같은 60kg더라도 운동을 했을 때랑 아니었을 때랑 이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습관도 운동하는 게 좀 익숙해졌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저한테 운동하는 재미를 알려주는 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바디 프로필의 본 목적에 대한 시각과 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바프를 재도전할 생각이신가요? 네, 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바디 프로필 처음에 준비하던 당시에 준비 과정은 되게 좀 그래도 행복한 편이었거든요. 한번 말랐다가 쪘다가 그때 웨이트를 하고 또 다시 빼니까 못 보던 몸이 또 다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기록하는 게 좀 재미에 들려가지고 언제 찍어야지? 라는 것보다 지금 그냥 제가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준비가 되고 제 스스로가 좀 준비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찍고 싶어요. 과거 바프 찍었을 때와 좀 다른 나만의 좀 전략이 있으실까요? 처음에 바디 프로필 준비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식단하고 운동하고를 했는데 지금은 닭고야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고정된 식단을 하진 않아요. 할 수 있는 식단 안에서 최대한 맛있는 음식 위주로 먹으려고 했고 고기를 먹는다든지 해산물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했더니 감량은 느리지만 멘탈적인 부분은 훨씬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건강을 잃지 않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옛날처럼 정말 막 복근이 선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한 이 나이의 내 모습을 기록하는 용도로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10년 이상을 운동한 사람들의 몸과 비슷한 결과물을 얻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초보자가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루틴하게 운동을 진행하며 기본적인 다이어트를 마무리하고 이후 약 1개월간은 좀 더 몸매 라인을 다듬고 마지막 2, 3주간 촬영을 위한 타이트한 다이어트 식단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경우 적어도 반년에 걸쳐 익숙해진 습관 덕에 몸에는 큰 무리가 가지 않을 뿐더러 미리 예습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혹독한 다이어트는 아주 짧고 굵게 수행하며 스트레스와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급자가 될수록 이러한 전체적인 준비 기간은 짧아지게 되겠죠. 일생에 단 한 번 가장 아름다운 몸을 기록해둘 수 있는 바디 프로필. 이 워딩 자체가 간헐적이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부추긴다고 생각합니다. 일생에서 단 한 번이 아니라 운동과 식단을 꾸준히 습관화하고 그 결과로 몸이 변해가는 정직한 모습을 담는 기록의 목적으로 바디 프로필에 접근하면 어떨까요? 촬영만을 위해 준비 기간에만 반짝 타이트하게 해야지 라는 마인드는 심각한 후폭풍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찍으신 분들 모두 유지 가능한 건강한 방법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후폭풍 없이 아름다운 기록을 남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는 미래를 위해서만 진짜 현재를 완전 희생을 했었거든요. 식단은 이렇게 해야 돼. 운동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이건 바디 프로필 준비야 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의 소리는 하나도 안 들었어요. 스스로를 너무 제한하면은 나중에 저는 그게 언젠가는 터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그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노력했던 과정들이 의미가 있다면 그때의 나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전에 나, 전날에 비교해서 내가 나아진 게 보이니까 변화하는 내 모습이 아마 즐거우실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순간순간에서 어깨가 나오네, 뭐가 나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기분 좋게 생각하고 꾸준히 하신다면 다이어트는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으로. 오늘을 조금 더 충실하게 좀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바디 프로필 이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케어를 계속 해나갈지에 대한 좀 생각을 미리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쁘가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다.